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7월부터 방영 시작한 일본 드라마 스트레인지 이토 준지의 잠 못 이루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엄청 긴 제목의 드라마인데 중간에 이토 준지라는 이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토 준지 걸작선 뭐 이런 제목으로 짓지. 일본 드라마는 항상 제목을 희한하게 짓더라고요. 부재 강박증이라고 해야 하나? 스트레인지,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도 다 뜬금없고 넷플 기묘띵 묻어가려고 이러나 이토준지의 명성이면 기묘띵에 묻어갈 것도 없는데 아무튼 요상한 제목으로 이토준지 작품들의 실사 드라마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토준지 하면 엄청 명성이 높은 만화가인데 실사 드라마가 나왔는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의 오프닝 곡은 한국 걸그룹인 아이브, 엔딩곡은 한국 가수 10cm가 불렀는데 그래도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넷플이나 디플 이런 OTT 정액제 콘텐츠로 공개되었다면 사람들이 좀 봤을 텐데 이 드라마는 매주 토요일 밤에 채널 J에서 방영을 하고요. 재방송도 없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방송되는 걸 챙겨봐야 합니다. 그걸 챙겨보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은 국내 OTT 중에서 왓챠, 심지어 정액제 콘텐츠도 아니고 매 에피소드마다 개별 구매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 공개 기념 할인 행사를 하는 중이라서 2주 대여는 500원 정도, 연구소장은 800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2화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를 모두 결제해도 영화 한 편 보는 값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는 이런 콘텐츠들은 TV 본방이 아니라 OTT로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게 익숙해져서 채널 J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걸 보지 않고 왓챠에서 2화까지 연구소장 결제를 했습니다. 총 13부작으로 제작된 것 같고요. 에피소드 하나당 이토준지 단편 하나씩 실사를 한 건데 각 단편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도 에피소드당 분량이 30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토준지의 모든 작품들이 1화 분량의 단편만 있는 건 아니고 제일 긴 게 아마 소용돌이죠. 단행본 3권 분량, 그리고 공포의 물고기가 아마 단행본 2권 분량이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미디어 믹스가 장편으로 나왔죠. 소용돌이는 실사 영화로 제작되었고요. 공포의 물고기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토준지 하면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캐릭터 토미에와 관련된 작품들도 단행본으로는 3권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토미에도 실사 영화로 제작되었죠. 심지어 여러 편 나왔는데 칸노 미오가 토미에 역으로 나왔던 영화 제외하며 대부분의 토미에 영화들은 망작이었습니다. 토미에 캐스팅부터가 다 망했죠. 그나마 칸노 미오만 괜찮았지만 칸노 미오도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단행본 2-3권 정도 분량의 긴 작품들도 있고 단행본 1권 분량 정도 아니면 반권 분량 정도 4, 5화 분량 정도 되는 중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의 상사병 이거는 4화 분량이었고 나중에 추가로 에피소드 하나를 더 그려서 총 5화 분량이 되었습니다. 사자의 상사병이 엄청 완성도가 높은 작품인데 4화 분량까지는 좀 열린 결말 느낌, 나중에 추가로 그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대로 결말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나온 드라마에서 1화가 사자의 상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만화는 5화 분량의 중편이기 때문에 30분짜리 드라마 에피소드 하나에 이거를 다 넣지는 못합니다. 사자의 상사병 5개 에피소드 중에서 1화인 사거리의 미소년 내용만 드라마 1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에피소드도 드라마 2, 3, 4, 5화에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고 드라마 2화는 이토준지의 또 다른 단편인 괴롭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사자의 상사병은 만화 내용 중 1화만 보여주고 끝? 그건 아니고 드라마 남은 에피소드 중에서 사자의 상사병 뒷이야기가 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화 내용 중에서 2화 내용은 빼버리고 나중에 그렸던 5화 내용도 빼버리고 3, 4화 내용을 합쳐서 드라마 한 해 에피소드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화와 5화는 사실 굳이 실사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고요. 3, 4화 내용, 특히 4화에서 그 유명한 장면, 그럼 죽어 장면, 이 장면을 실사화로 잘 뽑으면 진짜 레전드가 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자의 상사병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 충격적인 내용의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면 이 영상을 시청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포일러 합니다. 사거리의 미소년이 그럼 죽어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소녀들이 전부 커터칼로 자살을 하죠. 이때 3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구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동 단위를 한 2-3개 걸친 지역의 여고생이 몰살당한 수준.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리고 사거리에 미소년이 나타날 때마다 주변에 안개가 끼는데 커터칼로 목을 그어서 경동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니까 그 일대가 붉은 안개로 물드는 소름 끼치는 장관. 야 이거 실사로 제대로 표현하면 호러 장르에서는 역대급 장면이겠다.
그런데 드라마 1화에서 연출된 장면을 보고 좀 애매한 느낌도 들었는데 커터칼로 못 그어서 자살하는 게 사자의 상사병이라는 작품의 시그니처 장면이에요. 300명 단체 자살 외에도 그전에도 못 끊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 1화에도 주인공 류스케를 짝사랑하는 스즈라는 소녀가 류스케 앞에서 목을 그어 자살하는 장면, 원작에서는 피가 안개같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으로 연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사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애매했나봐. 그래서 무슨 스프링클러 물방울이 튀는 모습처럼 연출했더라고요. 피의 안개라는 그 감성은 좀 사라져버린 연출. 그래도 뒤에 나올 집단 자살 장면에서는 피 안개 연출은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300명까지는 아니고 규모는 축소하겠지만 사자의 상사병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떤 마을에 사거리점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사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처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점을 보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런 내용의 고민 상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고백하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선량하냐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하면 싸움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좋은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주인공이 류스케가 어린 시절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여자의 사거리점을 봐주게 된 거야. 지금 내가 유부남이랑 사귀고 있는데 임신까지 해버렸다. 나는 그 사람과 맺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에요. 솔직히 어린애가 답해주기에는 빡센 내용인데 류스케가 당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자살해버립니다. 류스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 후 류스케가 한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시 이 마을로 이사를 하는데 어릴 때 이 마을에 살던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미도리라는 여자애랑 다시 만나서 좋은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류스케 때문에 자살했던 여자가 미도리의 이모였어. 미도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류스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미도리랑 사귀지 못하죠. 그런데 류스케가 마을에 돌아온 이후부터 사거리의 미소년이라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사거리점을 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놈은 점 보는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 얘기가 거의 저주와 같은 힘이 있어서 이놈한테 점을 보는 사람은 다 파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화에 나오는 내용은 미도리한테 스즈라는 베프가 있어. 그런데 미도리가 류스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스즈가 친구를 위해 대신 사거리점을 보러 가는 거죠. 내 친구가 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거리의 미소년이 나타나서 그런 것보다 네 사랑이나 걱정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스즈가 그래 나는 사실 류스케를 좋아해. 그래서 류스케한테 고백하는데 류스케는 미도리를 좋아하니까 안 받아주죠. 하지만 스즈는 사실상 저주에 걸린 거나 다름없어서 계속 류스케를 쫓아다니면서 광기의 집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류스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 목을 그어 자살하죠. 다 이런 식입니다. 사거리의 미소년이 한 말이 거의 저주처럼 작동해서 광기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는. 드라마 1화에서 스즈가 죽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 뒤의 내용은 사거리의 미소년의 정체를 밝히는 게 핵심 내용인데 류스케가 이중인격이나 몽유병 상태로 사거리의 미소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는 내용도 나오고 류스케 때문에 자살했던 미도리의 이모, 그때 이모가 임신하고 있었던 아기가 귀신이 되어서 사거리의 미소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좀 의외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드라마에서 원작과 동일한 내용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드라마로 이 내용까지 다 보고 나서 완결 리뷰를 할 때 그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상사병은 이토준지 작품 중에서도 작품성으로는 탑3 안에 들 정도로 명작이거든요. 드라마 1화도 꽤 잘 만들었고 뒷부분 내용도 좋은 완성도로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드라마 2화는 괴롭히는 아이라는 작품. 제가 왓챠에서 2화를 딱 틀자마자 괴롭히는 아이라는 제목이 딱 뜨는 걸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토준지의 모든 작품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몇몇 작품들이 있거든요. 괴롭히는 아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드라마에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일부러 검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다음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괴롭히는 아이는 쿠리코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는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더 어린 동네 남자아이를 엄청 괴롭혔던 과거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고 얘가 동네에 이사를 와서 친구가 없는데 놀이터에 혼자 있던 쿠리코 옆에 살짝 붙어 다니게 된 거예요. 쿠리코는 처음에는 얘가 귀찮아서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나오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괴롭혀도 계속 쿠리코 옆에 있는 거야. 쿠리코 말고는 놀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쿠리코도 점점 얘를 괴롭히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세디스틱한 본성에 눈을 뜨게 된. 아무튼 그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 나오가 엄청 크게 다칩니다.
원작에서는 아주 사나운 개한테 물려서 크게 다치는데 드라마에서는 아역 배우 아동 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원작에 비해 내용과 표현이 많이 순화되었어요. 호러라는 장르 자체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사로 표현하기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크게 다친 후 나오는 이사를 가버리고 그 후 만나지 못하고 둘 다 성인이 되었죠. 원작에서 쿠리코는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와 재회하고 드라마에서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나오와 재회합니다. 5년 동안 임신이 안 되어서 아마 남편이 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리코가 환승을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원작에서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나오와 결혼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나오와 재혼하는 내용이에요. 그 후는 원작과 동일하네요.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나오가 실종됩니다. 어린 아들과 둘만 덩그러니 남아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구리코는 이것이 나오의 복수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나오가 실종된 게 꼭 복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는 시대니까 무슨 범죄나 안 좋은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나오의 계획이라면 어린 아들과 둘만 남은 쿠리코가 다시 그 세디스틱한 본성에 눈을 떠서 예전에 나오에게 했던 것처럼 어린 아들을 학대를 할 테고 그거를 경찰에 신고해서 쿠리코가 처벌받게 만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소름 돋는 복수 계획인 거죠. 어쨌든 또 쿠리코가 휙 돌아버려서 아들에 대한 학대를 시작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이토준지의 만화를 읽으면서 무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는데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강렬한 컷들이 있어요.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도 애까지 있는 성인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 옷을 입고 그로테스크하게 웃는 모습, 이런 강렬함이 이토준지 작품의 핵심 매력이다. 이 장면을 실사로 얼마나 잘 표현했을지 기대를 했는데 꽤 만족스럽네요. 역시 캐스팅이 중요하잖아요. 배우가 마키 요코예요. 이 배우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죠. 원작에 비해서 다소 연령대가 높은 캐스팅을 했는데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더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캐스팅도 좋고 이 장면도 원작의 강렬함을 살려서 잘 찍은 것 같다. 그동안 이토준지 실사 작품들이 완성도가 다 별로여서 이번 드라마도 좀 걱정했는데 일단 2화까지는 꽤 만족스럽고요. 그렇다고 엄청 퀄리티가 높지는 않고 그냥 볼만하다 수준. 특히 이토준지의 팬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은 대체로 무게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특히 1화에서 주요 캐릭터 3인방 모두 한국 나무위키에는 문서도 없는 배우들,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으면 안 유명한 배우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인공 류스케 역의 호소다 카나타는 어디서 봤나 했더니 양키군과 흰지팡이걸에서 봤었던 배우더라고요. 원작에서는 엄청 미남이라는 설정이어서 호소다 카나타가 그닥 잘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스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보다 보니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도리 역의 리코, 스지 역의 마츠미야 린, 저도 잘 모르는 배우들이지만 역할에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거리의 미소년 역할 배우는 마츠세 다이지라는 배우. 몇 달 전에 제가 K-POP 소재 일본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 1화만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결국 1화만 보고 뒷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주인공 그룹의 라이벌인 아이돌 그룹 토리너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으로 이 마츠세 다이지라는 배우가 나왔었더라고요. 이 배우는 필모가 이게 다야. 2007년생 배우인데 뭔가 푸시를 강하게 받는 느낌도 아니고 애매하게 필모를 쌓아가고 있네요. 2화에 나온 마키 요코는 나름 유명한 배우이지만 나머지 에피소드에서도 1화처럼 별로 안 유명한 배우들 위주로 나올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배우들 중에 사이토 나기사가 있는 거는 제가 또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애의 아이 실사판에서 루비 역을 했던 배우, 아이돌 그룹 이퀄러브 출신. 이 드라마에 앞으로 많은 배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나 유명한 배우들도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드라마는 관련 정보를 더 이상 검색하지 않고 매주마다 이번에는 이토준지의 그 작품이구나, 이번에는 이 배우구나,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 즐거움을 누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1, 2화 초반 리뷰를 했는데 앞으로 완결 리뷰만 할 수도 있고 중간 리뷰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토준지를 좋아하니까 이 드라마는 리뷰하는 게 즐겁네요. 드라마 스트레인지 이토준지의 잠 못 이루는 기묘한 이야기 1, 2화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